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오가며 3국의 디자인을 모두 경험하신 윤영건 상해교통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님의 일본 유학 도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0대에 무일푼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치바대학교에서 디자인을 배운 후 일본의 디자인 전문 회사인 랜드마크에 취직하며 본격적으로 디자이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윤 교수님은 WPI 성격 검사에서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의 마음이 강한 분입니다. 추진력이 좋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편안함을 느끼는 휴머니스트의 특성과 남다른 생각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디얼리스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죠. 게다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릴레이션이 높은 삶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유지하려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윤 교수님은 자신의 성향을 적극 발휘해 부모님의 지인을 따라 무작정 바다를 건너는 일본 유학도 망설임 없이 가능했고 장학생 추천도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문구점 사장님의 소개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윤 교수님이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로맨티스트의 마음이었다면 윤 교수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무일푼으로 바다를 건너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단번에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미술학원 선생님이 단기간 특훈을 밤낮으로 시키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했을 거예요. 예민하고 여린 로맨티스트에게는 짧은 기간에 치열하게 몰아붙이는 것보다 장기간 끈기 있게 차근차근 실력을 다져가는 방법이 훨씬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랬다면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기회의 연결고리가 펼쳐지면서 지금의 윤 교수님과는 색다른 새로운 인생의 컬러를 마주할 수 있었겠죠? 윤 교수님이 쾌활하고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휴먼 아이디얼 성향이 아니라 섬세하고 감수성 풍부한 로맨티스트 성향이었다면 회사에서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며 오랜 시간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파면서 성과를 냈을 수 있답니다. 똑같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졌어도 각 개인이 가진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만의 색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신입 디자이너 시절의 고군분투기 계속 들어보실까요? 이제 란드마크라고 해서 저한테는 친정집 같은데 란드마크, 저도 이름 들어본 디자인 아주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디자인 회사인데 외국 사람 처음으로 입사를 했죠. 그렇겠네요. 진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그때 그러니까 디자이너로 쉬운 외국인을 생각은 채용한다라는 게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라 해야 되나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필리핀 사람을 채용한다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러게요. 그랬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가 돼서 이제 딱 테이블을 이만한 테이블을 배정받고 네. 이제 디자인을 시작해. 근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본에 이제 분리수거가 막 시작되면서 분리수거 네. 쓰레기통을 한번 디자인하라고 했는데 아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가재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팀장한테도 이제 여러 잔소리도 많이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제 하면서 점점점 감을 쌓아갔죠. 네. 그래서 이제 견제하는 일본 친구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끌어주는 일본 상사들은 이제 끌어주는데, 저랑 입사 동기들은 그렇죠. 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꼴같이 않게 본다 이런 느낌을 예. 받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일본 동기들은 저거 봐라 뭐 이런 느낌이 항상. 그렇죠. 예. 나중에 정말 한 20년 지난 다음에 사장님하고 그 당시 저를 뽑았던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했더니 네. 그래도 잘했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 당시에 도쿄에는 삼성과 LG와 대우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네. 디자인 연구소. 디자인 연구소. 그러니까 기술 연구소와 디자인 연구소가 같은 건물에 층만 달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학부 때나 대학원 때 알바로 그분들 서울에서 네. 대우나 현대나 대우나 LG나 삼성에서 디자이너들이 일본에 와서 이제 리서치하면 이제 네. 이제 길 안내 겸 통역 겸으로 아, 했군요. 그렇죠.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딱 오면 다 일본 디자인 제품들 수집하다시피 해가 네. 그거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그 시절일 그 거 아닙니까? 시절이었습니다. 예. 아, 그게 90년대 초반, 초중반 초중반까지. 이렇게 때 가장 부장 그리고 임원들 그분들은 이제 잘 알고 있었던 차였군요. 네. 그때 선생님 뭐 대부분 회사 디자인 관련된 분은 이 동경 가면 선생님을 찾아라가 기본 공식이었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니까요, 뭐. 그렇죠. 그래도 일본말 되지, 분야 알지. 그러니까 참 편하게. 선생님은 그분들 통역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셨을 텐데. 근데 일본에서 딱 입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반대로 LG나 삼성을 이제 찾아가서 삼성은 아까 선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오사카 회사를 가랐는데 제가 안 안 가고 이제 도쿄에 있는 회사를 가니까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봐라. 그렇죠. 이것 봐라 이게 딱 해서 한때 조금 소원했죠. 가서 싹싹 빌어야죠. 그래서 이제 LG 냉장고를 해봅니다. 지금도 LG 냉장고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엔 더 파워풀했군요. LG는 냉장고에 정말 목숨 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냉장고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대신 이제 뭐 너희 회사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네 군데에서 컴피티션 한다. 일본으로 이제 윤 선생이 있는 회사에다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자기 본사에서 하고 미국하고 영국에서 해서 4개 컴피티션에서 좋은 거 하나 뽑아서 이제 양산 들어간다. 입사한 지 1년 조금 넘은 사람이 이제 그걸 맡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의
팀장님이면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한국 회사 거를 지금 하는 건데. 예. 네. 그래서 팀원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냉장고를 디자인을 빡세게 했죠. 또 1대1로 만드니까 이 문짝만 하죠. 예, 냉장고가. 이걸 1대1로 제가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냉장고. 대형 냉장고 중심이죠. 예, 그 그러니까 당시 일본 회사들이 만든 냉장고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게 끝나고 잘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세탁기를 하죠. 오. 제가 이제 세탁기를 하자고 할 때 세탁기가 왜 세탁기 하면서 이제 LG 팀들하고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제가 있을 때도 LG나 삼성 노래 들어왔어요. 허접한 세탁기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허접한 게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보면 허접한 거죠. 그런데 일본 이 가전제품하고 한국 가전제품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스타일이나 지향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세탁기가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꽤나 많이 들어왔는데 아시죠? 네. 저가로. 네. 그게 그대로 폐기됩니다. 안 팔린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야,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가격에 왜 안 팔려가 된 거죠. 근데 일본 생활 환경에 한국 아주 정확한 그거 하면 예, 생활 환경하고 안 맞는 안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안 맞냐면 일본 세탁기가 놓이는 장소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탁기가 베란다 아니면 욕실에 그렇죠. 놓이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그가 예. 근데 일본 세탁기는 드라이한 공간이 있어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정집에 들어가서 살면 네. 바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네. 변기가 있는 데와 그 다음에 세면대가 있고 욕조가 있는 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우리는 공간이 그것이 좁아요. 예, 우리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세탁기도 또 분리가 되어 있군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동선이 같이 붙어 있어요. 네. 디귿자 비슷하게. 네. 그래서 가운데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그만 칸막이로 세탁기가 있고 네. 예,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욕조가 있고 네. 그래서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한국 똑같은 킬로그램인데 일본 건 작은데 한국 건 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맞습니다. 네. 정확히. 못 들어가니까 똑같은 5kg, 10kg인데 왜 안 돼?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 수출하면서 미리 고려를 안 했다는 나도 게 참 신기하네. 어리석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그것도 고려 안 하고 그러게요. 공간 리서치 뭐 몇십 주만 리서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 그랬더니 한국 제품 그냥 전압수만 맞춰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깨졌겠죠. 그렇죠. 깨지니까 이제 자존심도 상했고. 그러니까 그런 일본 스타일로 문제가 생기네. 철저하게 다시 디자인.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냉장고를 해긴 경험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모든 일을 이렇게 잘 해주니까 좋아. 그러면 저번에 그 윤 선생이 했던 회사 같이 해. LG는 일본 시장을 한번 공략해 보겠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 팔리면 LG 브랜드 파워가 더 올라간다라는 계산이죠. 그때 LG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포포스로 해서 빨래대를 뺍니다. 네. 물살이 아주 강력합니다. 맞아요. 막 그전 그래서 모타 광고들 나왔어요. 회전력이 대단합니다. 맞아요. 예. 그걸 굉장히 내세웠군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언감생심 그건 전혀 먹히지 않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옷감이 상하지. 그렇죠. 그럼 뭘로 빨아왔더니 그렇죠. 일본은 케미칼 하제, 그 섬유제 세제, 같은 것들을 예, 섬유 유연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걸 넣고 살살살살 빨아야지. 그렇죠. 한국식으로 막 펑펑 때리면 안 돼. 그건 참 무식하죠. 네. 야사이하게 야사이하게 해야 된다. 야사이하게. 네, 부드럽게 해야 된다. 네. 그런 거니까 광고 카피를 다 바꿔야 되고 그렇죠. 설상 물살이 세게 나와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이제 직접 디자인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팀장하고 이제 서울로 가서 또 그래서 이제 모캅을 서울에서 이제 LG 저기 의뢰해서 LG에서 그러게. 모캅을 하고 저희는 이제 검사로 그렇죠. 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캅이 나와서 이제 다시 뭐 영업팀, 마케팅팀, 네, 뭐 생산팀 좀 그렇게. 모아놓고 이제 나온 거. 그다음에 LG 거 자기들이 하는 거. 네.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드론 방식
네,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돌이. 예. 예. 아. 그 당시 통돌이었어요, 거의 다. 네. 예. 색깔이 아주 짙은, 그러니까 한국 건 짙은 곤색인데 아, 그럼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때 화이트로. 그렇죠. 화이트로 하고. 예. 그럼 건조기하고 세트로 하는 그런 개념도 아직 아니었고요. 없었을 예, 그냥 때고. 통돌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돌이로 해서 이제 LG가 생산해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하고 저희가 디자인했던 걸 딱 옆에 놓고 아. LG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보면서 이제 품평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결정돼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되죠. 그렇군. 그래서 어떻게 됐죠? 좀 팔렸어요? 뭐 그럭저럭. 예. 그래요? 그렇게 잘 팔릴 것 같지 않은데. LG 브랜드가 지금은 뭐 대단하지만 그 당시는 예. 90년도 초니까 아직까지 일본이 한국 가전을 보기를 아, 우습게 우리나라가 보죠. 좀 예. 중국 가전 정도 보는 느낌? 그렇겠죠. 예. 예. 싸구려지만 이 뭐 품질이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그리고 일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것보다는 그게 조금 그렇지 갭이 조금 있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인데 여튼에 그걸 해가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재고가 되고 그렇죠. 재고가 나중에 안 팔리면 회사가 적자로 넘어가는구나. 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이, 대단하네요. 일본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가장이나 부장하려면 15년 차에서 20년 차 이상 돼야 되고 그렇죠. 일본에서는. 예. 근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영업을 해서 일 따갖고 오는 일들인데 아, 선생님은 지금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시기 시작했네요. 입사해서 1년 차에 그걸 턱턱 이야.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한번 온천에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오이, 온천 같이 가자면 거의 사장님 접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니꼬라고 이제 유명한 데가 믿고, 있죠. 그렇죠. 도쿄에서 이제 가서 예. 사장님이 운전하고 내 옆에 타고 오, 그래서 쭉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니코에 딱 도착해서 이제 일본 전통 여관에 그렇죠. 요간에 네. 딱 했더니 이제 일본에 이제 또 이 화식으로 딱 나와서 먹고, 이제 먹고 딱 테이블에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식사를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은 이제 또 앉고 이제 주인장이 들어와서 그러게요. 불편한 거 없냐 하고 또 옆에 앉아서 조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고기도 발라주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허름하지만 이제 뭐 그런 가라오케 가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제 사장님이 이야기하다가 같이 자는 거 옆에서요. 이렇게 사장님하고 아침에는 일찍 이제 온천이 이제 그렇죠. 온천 가시고 그렇죠. 그분 온천 갔다 돌아오면 제가 이제 온천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다시 이제 근처 이렇게 뭐 유명한 그렇죠. 명승고조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딱 이거야라는 안 하지만 은근히 난 널 믿어 뭐 이런 그렇죠. 예. 너 빨리 튈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잘해. 훌륭해. 뭐 칭찬도 한마디 안 하고 그렇죠. 뭐 격려도 안 하고 뭐 이 음식은 뭐 입에 맞았어 그렇죠. 뭐, 야, 일본 사람들이 또 사람의 마음을 잡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 차가 한 30년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저보고는 아주 옛날에 일본인 젊은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맞아.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약해졌어. 그런데 이런 표현. 그분이 돌아와서 이제 또 보통 금요일날 갔다가 이제 토요일날 돌아오고 이제 일요일에 집에 쉬고 월요일날 딱 출근하면 이제 또 부사장님이 살짝 눈치를 주죠. 어땠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좋았다고 하면 뭐 잘해 뭐 이렇게 어깨 툭 치고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장들이 건드질 않는 거예요. 이 동기들이 가끔 씹기는 해도 외국인인데도 건드질 않고 저희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데 한 번은 이제 부사장님이 저를 딱 불렀다기보다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바대교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디자인 박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교수님들이 공대라든지 미학이라든지 예술로 박사를 땄지 디자인 박사라는 건 사실 미국도 없어요. 잘 없어요.
그 지바대학교 처음 만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부사장님께 했더니 며칠 후에 다시 부르더니 그거 좀 상세하게 얘기해보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입학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입학을 하라니요? 그러게요. 예. 했더니 그럼 저는 좀 근무는 어떻게 하고 일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입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야. 처음에는 석사 공부하면서 좀 질렸군요. 이게 공부를 하는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난 이제 공부는 석사로 끝. 그리고 정말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일본에서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좀 안 한다고 이제 버팅겼는데 일본식이 있잖아요. 제 사무라이 정신. 그러게.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해. 그렇죠. 네. 근데 안 한다고 버틴다는 것도 신기하네. 그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석사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네. 논문 하나 쓴다는 게 정말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라는 걸 이제 느꼈고. 그렇지만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네. 근데 이제 버팅겼더니 이제 한두 번 더 불러서 조금 이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 대신 그 조건이 있다. 그러면 학교 가는 나는 당연히 여기 못 온다. 그러면 학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달라. 당연히 해준다. 그렇죠. 뭐 모든 대우는 똑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갑자기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야, 그 사내에서 엄청나게 죄를 저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뭐냐 이런 소리도 많이 나왔겠는데요? 나왔죠. 나오니까 더욱더 이제 부장, 가장 뭐 등등이 전혀 이제 터치를 안 하고 이 윤상은 이제 별도 이렇게 그러네요. 근데 사장을 숨겨낸 아들도 아닌 테고. 저도 사장님 왜 그러시지? 그러게. 진짜.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장을 저도- 숨기는 아들도 아닌 테고. 저도 네. 사장님이 왜 그러시지? 하는 그러게. 생각이 어이, 들었어요. 진짜. 사장님이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보니 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인데 음. 사장의 역할은 영업을 해서 일을 많이 따갖고 오는 건데 네. 이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임원들이 그걸 탁탁 따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지가 탁탁탁 따갖고 오니까 근데 한국은 앞으로 이제 먹을거리가 많은 나라인데 그렇죠. 이미 보이죠. 예, 예. 이게 입사해서 이 LG 거를 톡톡 따갖고 근데 들어오니까 맞아요. 삼성도 금방 올 것 같고. 이야, 이거 진짜. 근데 이제 굴러온 복덩이가 네, 됐는데. 봉인데 석사 출신으로 그냥 써먹어도 되는데 얘를 더 크게 키워서 이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예, 저는 그게 나중에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데리고 요간에 그러게. 3번, 4번 갔을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제 박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오히려 공부 잘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 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냥 뭐 잘해야죠. 하더니 이제 여튼 빨리 박사 따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박사 따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해야 되고 실험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모두 필요하다고 하면 걱정하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산에 70여 명의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하잖아요. 얼마든지 잘했으면 뿌리면 너무 좋죠. 사장님 명이야. 그렇죠. 그러면 다음날 쫙 고치면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감성공학을 했다고 예.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야 이때 정말 먹히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앙케이트 조사를 전문가들한테 70명 얻는다는 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네. 회사에서 그냥 일괄적 뿌리면 뭐 거의 착착착 야.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실험 도구 뭐가 필요해요 하면 우리 제작실이 있으니까 그럼 한 3년 만에 딱 졸업하셨겠네. 정말 최단으로 보고 했어요. 네. 어휴. 조금 가장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밤새는 날 딱 정해놨죠. 그러니까 회사를 가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집으로 안 가고 학교로 바로 가서 네. 그러니까 일본 대학이 참 괜찮다는 게 24시간 돌리니까. 그렇죠. 예. 이제 보통 8시나 9시에 학교 밤 랩에 들어가면 이제 박사 그 당시 동기들이 한 10명 돼요. 네. 10개, 9개 랩에서 한 랩에 1명 정도 있는데 네. 그럼 그들은 거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9시 정도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 12시 되면 거짓말같이 이렇게 쫙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네, 그래서 이제 담배 피고 그렇죠. 한잔 마시고 네. 그다음에 요새 했던 일들을 한 30분에서 1시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새벽 1시 정도 되면 다시 쫙 헤어져서 헤어지고. 밤 꼬박 새죠. 왜냐면 맞습니다. 낮에는 네.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럼 저는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쭉 해서 저녁 점심까지 한 다음에 점심 때 자고. 사흘은 회사 출근하고 하루나 네. 이틀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 받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주말에는 이제 완전 논문 쓴다고 이제 앉아 있고. 그때는 결혼 안 하셨어요? 그때 결혼 초입니다. 결혼 초였으면 예. 상당히 싫어했을 텐데. 예, 상당히 이제 미움틀이 받겠다. 우리 유학생의 생활입니다. 아내는 예. 이런 말을 지금도 하죠. 박사 내가 딴 거야. 그렇죠. 예.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 딴 게 아니라 예. 자기가 딴 거라고. 그렇죠. 본인의 내저가 없었으면 네가 어떻게 그걸 하냐.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박사를 끝내시고 또 계속 그 회사에서 아닙니다. 이제 박사를 시작하자마자 예. 한국에서 이제 전라도 광주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한번 이제 오셨습니다. 광주대에서 예, 와서 네. 이제 교환 교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1년 안식년으로 네. 왔는데 그분은 일본말도 안 돼. 그렇죠. 예, 당장 뭐 지네 집도 지금 없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 학교도 입학을 시켜야 되고 아이고. 근데 말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하루를 딱 잡아서 전 이제 그때 차가 있었군요 일본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역 겸 애 이제 입학을 시켜야 되니까 일본 교육부도 가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주민센터도 그렇죠,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파트 구하러 학교에 뭐 신청하러 네, 가고 네.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그 담임 선생한테 인수인계했죠. 인수인계까지. 근데 그 교수님하고 이제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1년을 잘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이제 띠하고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네네. 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박사도 밀어주고 기대로 거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제 동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거절을 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은. 네, 거절을 해서 뭐 지금 바쁘고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에 또 전화가 한 번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게 어렵습니다 했더니 와서 이제 그때 비로소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해줘. 우리 아내가 그 전화를 듣자마자 서울에다 전화를 걸더라고요. 예. 지인들 쫙 해서 쫙 물어보고. 예. 물어보고 군말 말고 들어와라.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게요. 96년도입니다. 아, 중반. 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 교수 자리에 난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높게 평가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할 만다. 그때는 이제 회사 생활은 뭐 오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게. 더나 외국에 사니까 네. 이제 가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는 쪽. 그 전화가 이제 박사 2학년 중간쯤 이렇게 받았던 그렇죠, 전화인데 그렇죠. 그거 갖고 이제 조금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안 간다 딱 결정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내랑 아기가 이제 감기가 심하게 들었으니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다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일본말이 서투니까 제가 이제 이 의사 선생하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이 이거는 풍토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러지가 생긴. 네, 엘러지입니다. 예. 예. 아마 한국에 돌아가면 이 엘러지는 없어질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적응 못하는 엘러지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니 그 미국 생활을 해서 한 미국 생활 5년쯤 되면 계속 콧물 나고 기침 나는 그 엘러지가 생기는데 네. 엘러지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데 한국만 오면 샥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유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랑 아내를 위해서 귀국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니는 학교와 이제 다니는 회사가 문제예요. 회사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그 했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써먹어야죠. 최소한 3년은 근무를 더 해줘야 될 텐데 예. 이거 그래서 이제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저도 네.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사장님하고 다시 욕간에 한번 가서 이제는 사장님을 초청을 해서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가 이거? 정말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면접 보라고 이제 한국에서 강주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이걸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이게 정말 운명의 순간이었.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참 운명이구나. 근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었겠구나.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뭐 어쩌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모든 이제 인생의 이 운명이 계속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에 있는 그 출신 분은 이제 이거 오사카에 회사 잘 끝낸 다음에 그러게. 적절한 타임에 삼성으로 들어와. 그렇죠. 그랬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LG 냉장고 세탁기 하면서 LG에 있는 임원들은 언젠가 들어오겠지. 언젠가는 와라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돼 있었고. 유황수가 있었고. 어쨌든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사장님을 찾아갔죠 먼저. 부사장님 찾아가서 여차 얘기를 쭉 했죠. 네. 근데 이제 부사님도 이제 입만 다시고 있죠. 인생에서 참 이런 게 참 역전이랄까요? 네. 그랬더니 사장님으로부터 욕이나 비난이 오질 않고 금일봉이 왔어요. 돈이. 그래요? 네. 이야, 그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일본 사회도 교수가 굉장히 리스펙트를 그렇죠. 교수에 대한 존경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나라예요. 진짜 일본은 여전히 굉장히 큰 나라인데 네. 이제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방으로요. 네. 지도책을 딱 꺼내놓고 강주가 어디냐? 강주가 어디냐? 찾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라고 했더니 네. 도쿄에서 컴파스를 갖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컴파스를 그려보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예. 야, 사장님도 참 치밀하신 분이네. 그랬더니 그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네. 알았어 하고 이제 여차저차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부사장님이 부르더니 이게 사장님한테 온 하사봉이야 딱 하시더라고요. 학교 교수가 되면 잘 좀 깨끗이 입고 다녀야지 하면서. 그러면 그때 선생님은 그냥 한국에 가더라도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교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다는 네, 건가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그러니까 늘 교수님들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교수님을 늘 뵈니까 뭐 교수라는 잡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 지도하는 거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있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국에서 대학을 안 보내셨기 때문에요. 이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의 차이가 어느 정도고 대학 교수 자료일 때 저희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는 미국의 뉴욕이나 보스턴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저 지방 뭐 부산이나 광주나 요쪽 가는 거는 차라리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리크루트를 하거나 대학을 생각을 할 때 가졌던 생각이었거든요. 광주대학교에 이제 갔죠. 네. 가서 학생들을 딱 가르치는데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을 상황을 파악을 하셨군요. 네. 그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감히 이제 아주 젊은 교수가 왔는데 한국 교수님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렇죠. 많이 공부 안 하시는 것 같고 많이 그렇죠.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서 여튼 간에 일본에서 배웠던 지식 같은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목마르다가 하면 소방호스 끌어가지고 물로 팍 하는 네. 지금 저거 황심수 방송 만드는 거 똑같은 심리를 아마 선생님 하셨을 것 같네. 그다음에 이제 박사 2학년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남았었거든요. 1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매 한 달에 한 번씩 교수님하고 미팅하러 갔어요. 비행기 타고. 그럼 전라도 강주에서 김포에서 그렇죠. 나리타에서 전철 타고 이제 학교. 그렇죠. 네, 그러면 아침 새벽같이 강주를 떠나면 이제 어둑어둑 할 때 그렇죠. 이제 지바대교로 가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가깝게 있는 도곡교로 들어가든지. 그렇죠. 네, 가면 이제 저녁에 한 6시나 5시 그 사이가 되거든요. 새벽까지 가면. 그러면 가서 이제 한두 시간 미팅하고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또 뭘 이렇게 또 이렇게 오다받고 대신 내가 또 했던 게 뭐냐면 회사를 방문하는 거예요. 놔두껍다면 놔두꺼운 짓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여기 왔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면 특히 이제 부사장님이라든지 사장님, 부사장님이 이제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뭐 팀장도 왔냐 하고 이제 그렇죠. 선생님 휴머니스트의 성향이 원단으로 그렇게 발휘가 되시는군요. 휴먼 릴레이션. 그래서 이제 정말로 회사를 거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면서 이제 마지막 논문을 정리하는데. 그러다 이제 회사를 거의 그냥 아주 특별한 날 빼고 가서 같이 인사하고 뭐 어떻게 저녁 먹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제 주도 교수님 만나고 회사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저는 일본에 뭐 아키하바라라든지 유명한 답에 가서 현장 카다락을 싹 긁어 모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긁어 모으군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저녁이나 오면 일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면 다음 주 수업에 그걸 애들한테 주는 거죠. 나눠주고. 나눠주면 애들이 교수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도 계속 갖고 오네. 대단한 교수님이죠. 그렇게 돼서 애들이 뭐랄까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보다가 정말 나를 존경하는 걸 느꼈어요. 그럼요. 학생들이 그게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일본 친구들이나 일본 동료 디자이너들이 저게 뭐지 저 새끼 이런 분위기가 아주 농락하게 있었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은 네가 한국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다 노골적으로 되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뭐랄까 넘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한국에 왔더니 이제 원로 교수님들 되게 예뻐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굉장히 막 따라주고 그리고 이제
이 기법이 최신 디자인에서 일본 최고 회사들이 쓰는 기법이고 네. 이렇게 리서치할 때 최고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일본에서 직접 해봤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해서 이제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누구야 하고 이제 물어봤죠. 조선대학교 디자인과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왔어 했더니 제가 이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주 이때 네. 그래서 어떻게 강의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해서 이제 그때도 참 이게 그런 거 뭐 노리고 조리고 아니라 그냥 열심히 했더니 이제 애들이 되는구나. 네. 저는 애들 숙제 안 해갖고 때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럼요. 네, 맞으면서 이 커야죠, 자식들이 뭐. 숙제를 안 해갖고 그러게 어떻게 숙제를 하냐면, 네. 대학생들 막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내가 기겁을 하던데. 그러게요, 참. 네. 한국에서 학생을 때리는 교수가 있을 수 없다고. 지금 같았으면 선생님 벌써 네. 큰일 났습니다. 그럼 그때가 선생님이 35 정도. 예. 네. 예. 뭐 맞았던 학생이 뭐 아파서라든지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대의가 네. 그냥 쟤는 조금 잘해보자가 아니라 일본을 한번 넘어보자. 일본을 넘자. 이게 극일 정신. 이게 대의로 이렇게 서로 학생들하고 있었던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광주에서. 일본 디자인이 이 정도인데 물론 대단한데 이걸 이렇게 하면 넘길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냥 이런 지식을 알려줄게가 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뭐 진심이 통했다 할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들 네. 미워서 내 감정에 컨트롤 못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가 그렇죠. 안 하냐. 예, 네. 그럼요. 말로보다는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도 이 일제히 잔재에 너무 남았나요? 어떻게 그렇지만 예. 제가 이제 8월 15일 강복절 날 네. 도쿄 일본 행사에도 여러 번 참석했고 네. 혼자 그런 행사 참석 못할 때는 그냥 그 태극기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격리하고 네. 애국가를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왜 그런지 몰라도 제 부모님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그러게. 고생했던 거 뭐지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뭐 나름대로 또 일본에서 저는 일본인이 되려고 아주 몸부림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딱 겉으로 딱 제가 인물 딱 보면 와, 이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일본 남자 중에서 뭐 나카무라 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상당히 그런 모습 선생님이 상당히 일본에 익숙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일본 그렇죠. 사람이라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며칠 후에 만났더니 우리 아빠가 제일 교포냐 물어봐. 그러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발음이 굉장히 어설펐어요. 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이니치 요즘에 쓰는 용어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한국 사람들 거의 안 만나려 했고 그냥 오로지 이제 왜냐면 일본어 갖고 공부해도 이 넘지 못하는 게 그 있더라고요. 에센스를 간다라는 게 참 애매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좀 따봐야지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을 잠깐 버려보자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1년을 하면서 위신경성 위장염이 걸려서 이렇게 먹으면 막 토했군요. 선생님이 그러실 정도면 진짜 대단하셨네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건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근데 남들은 뭐 일본말도 잘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그게 일본에 잘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그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 광주에서 몇 년 동안 교생하셨어요? 4년 반 했죠. 4년 반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이제 좀 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2004년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연대를 갔고요.
그렇군요. 4년 반 광주 생활을 마치면서 서울로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연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또 중국으로 가는 그 버전을 또 다음 주에 와서 그렇죠. 또 말씀을 네. 해주시게 네, 예.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예. 주에 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은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 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 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로 활동하며 한 달에 무려 1,000만원씩의 수입을 벌어들인 잘 나가던 김 작가.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직 그림만 그려주는 자신이 마치 거대 기업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김 작가는 자기만의 이야기로 세상과 공유하고 싶다며 웹툰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네이버 베스트 도전 게시판에서 연재 중인 던전헌터 그 녀석들이 기대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에 빠졌고 황 박사님을 찾아왔죠. 황 박사님, 대체 제 작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황 박사님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김 작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요? 그렇게 표현된 인물들을 사람들도 공감하면서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로 10만, 100만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같이 즐겁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주었으면 한다는 김 작가.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김 작가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다는 황당한 사실이었어요. 저는 저의 메시지를 웹툰으로 그려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어요. 그 메시지가 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웹툰 작가로 활동하면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만화가, 소설가, 디자이너 등 창작 활동을 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뚜렷하게 완벽하게 다 정해놓고 창작자로 활동을 하는 인간이 몇이나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다 경험을 쌓아가고 그 경험에서 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가는 거지. 자기 메시지를 처음부터 갖추고 작품에 확실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어딘가에 있기야 있겠지만 일단 저기 저 김 작가도 나도 이제 시작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황 박사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김 작가에게 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활동, 어떤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을 얻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만족을 주나요? 우리의 김 작가는 첫 번째 질문조차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즉,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희뿌연 안개 속을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이런 김 작가의 막연한 마음은 웹툰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설정할 때에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김 작가는 보기에 멋지고 쿨한 점을 모아놓으면 매력적인 캐릭터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어떤 특징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주인공 캐릭터는 작가 자신의 분신임에도 불구하고 김 작가의 어떤 모습도 반영되지 못한 채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게다가 김 작가는 본인의 특기인 그림 그리기를 무시하고 막연히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야기의 캐릭터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도 했어요. 스토리를 먼저 적어놓고 거기에서 받았던 인물에 대한 제 인상을 얘는 이런 스타일의 얼굴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걸 그림으로 나중에 그린 거죠. 일단 자유롭게 자기 특기를 살려서 여러 캐릭터를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캐릭터의 성격을 바탕으로 사건을 만들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김 작가 본인에게 훨씬 편안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진짜 욕망조차 뚜렷이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임을 우리는 김 작가와의 상담에서 알 수 있답니다. 오늘은 김 작가가 캐릭터의 심리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는지 알아봅니다. 저는 이야기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미지라는 걸 아예 배제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러게요. 글로 이야기를 만들고 같이 생각을 안 하고 따로 생각을 아예 해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잘하는 거를 두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오, 이거를 설마 오늘 안 건 아니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긴 했었어요. 아, 해보긴 네.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한테 영양가가 있었던 거 네. 뭐예요? 없었죠, 뭐. 뭐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자기한테 어떤 이 결과를 내는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걸 우리가 중구난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김 작가도 나름대로 캐릭터를 이리저리 그려보고 고민을 많이 했었네요. 그런데 그것이 연습장에 끄적거리는 낙서와 같은 일이 되었을 뿐이죠.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그럴듯한 말이 있지만 무엇을 위한 아이디어인지 불분명하고 이 아이디어 스케치가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니 낙서는 낙서일 뿐 신박한 결과물로 승화되진 못했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중구난방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네.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지금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해봤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중구난방, 뭐 성동격서, 뭐 이런 거를 상황을 본인이 긴 호흡을 가진 이야기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여럿이 등장해서 아웅다웅하며 사건을 하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매력적인 캐릭터, 지금 여기 매력적인 캐릭터 3 캐릭터가 있네요. 제 캐릭터들 각각
어떤 캐릭터인지 빨리 설명 좀 해보세요. 매력적인지 아닌지 그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우리. 김 작가가 현재 네이버에 연재 중인 던전헌터 그 녀석들의 메인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군요. 주인공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차원적으로 말썽을 부리고 다니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저 옆에 있는 저 노란머리 친구는 이제 이 친구 제 이름 뭐예요? 한이심이라는 친구예요. 한이심? 네. 얘는 네, 네. 그게 약간 이야기 진행을 하면서 얘가 약간 연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심이라고 일단 지어놨거든요. 그래요. 네. 이심이면 이심이지 한이심이면 한심이다. 한삼심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도 만화 캐릭터 이름도 네. 지금 그런데 저 한이심은 지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캐릭터인데 좀 중성적인 이미지로 많이 잡았어요. 근데 주인공을 중성적인 이미지로 해놨으면 네. 다른 캐릭터들을 네. 중성적인 이미지로 해놓으면 주인공하고 헷갈려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어떤 아이돌적인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들이 잔뜩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다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돌적인 네.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네. 잔뜩 전당하는 거는 그건 네. BTS의 성공 비법으로 써먹을 네. 일이고 네. 본인의 지금 던전 헌터에 있는 애들한테는 조금 구분을 해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김 작가는 예쁘고 멋진 캐릭터들이 우르르 등장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나 봐요. 한마디로 독자가 눈호강하는 만화 말이죠. 그런데 김 작가는 알까요?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남자 캐릭터들이 즐비한 스타일의 만화에서도 최소한 각 캐릭터들의 특징이 서로 구분은 되었다는 거 말이죠.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싶으면 특히 주인공이 중성 캐릭터에다가 네. 이 하면 다른 애들도 다 중성 캐릭터가 되면 그러면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네. 이 주인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중성 집단들이 이 네. 중성자 탄이 되느냐 수소탄이 되느냐 원자탄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전 주인공을 엉뚱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더 많이 했었지 중성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는 이게 겹치는 이미지의 캐릭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엉뚱한 이라는 그 자체가 네. 중성적인 이미지도 엉뚱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캐릭터를 볼 때는 남자냐 여자냐라는 걸 판단하는데 네. 그게 판단하기가 아리까리하면 네. 그 자체가 엉뚱한 거죠. 처음 알았어요. 누구도 제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보셔 지금 네. 이게 본인이 그림 그릴 때 그런 거 안 느꼈어요? 되게 이 캐릭터 그릴 때 남자 캐릭터가 뚜렷하냐 여자 캐릭터가 뚜렷하냐 근데 남자 여자 이 성별적인 캐릭터가 이 뚜렷하지 않고 애매한 캐릭터는 항상 엉뚱하고 이상하고 괴기한 인간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 스토리 구성에서도 그렇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 못 느꼈어요? 아니 네. 중국 영화 있잖아요. 네. 그 동방불패 이런 거 거기에 네. 그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주 이쁜 여자이긴 하나 여자가 아닌 듯하고. 어떤 캐릭터인지 알 것 같아요. 아하, 김 작가는 먼저 주인공이 엉뚱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설정해놓고 캐릭터를 그렸어요. 동시에 꽃미남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성별이 남자면서도 예쁜 외모를 가져야 하니까 등장인물이 모두 중성적인 모습으로 탄생해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주인공의 그 엉뚱함이 중성적인 모호함에 가려져 버린 거네요. 그래서 그것이 신비감도 주고 어떤 이 잔인함이든 무시무시함이든 그런 두려움이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통념적인 틀에서 기대하는 것과 다른 프레임 안에서 내가 이 상황을 기대할 때 요즘 작품들 중에 중성적인 미소년이 나오는 작품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었던 거였는데. 그럼 본인은 지금 요즘 나오는 네. 개나 소나 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네. 개떼처럼 쫓아가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근데 거네요. 그냥 저는 예쁜 캐릭터들을 많이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중성적인 미소년 캐릭터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다들 그냥 자주 나오고 많이들 좋아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그렇다면 김 작가는 지금 요즘 미소년 캐릭터가 대세니까 나도 그렇게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건가요? 미소년 캐릭터는 다들 좋아하니까 등장인물이 잘생기면 어쨌든 많은 독자들이 볼 것이고 인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믿었다는 거네요. 황 박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이 경우에는 네. 지금 김 작가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 사고에 네. 대해서, 통념적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본인 작품에도 그대로 통념적인 생각을 적용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세요? 아니면 본인의 작품이나 이야기는 통념적이고 일반적이고 유행하는 것과는 다른 김 작가만의 개성이 나타나는 스토리와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김 작가, 당신은 누구이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까? 라고 황 박사님이 다시 한번 묻네요. 네. 근데 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중성적인 캐릭터가 이제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엉뚱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남성적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이라는 게 있고 이제 여성적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떤 통념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많이 그래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헷갈리는 거를 네. 과감 없이 이 캐릭터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캐릭터 그림을 네. 보는 독자들이 네. 그 헷갈림을 공유하면서 원래 본인의 그림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네. 삶의 통쾌함을 주고 싶은 그 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키셨다.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네요. 훌륭하시네요. 본인이 의도했던 거와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이 아마 김 작가의 엉뚱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김 작가가 생각했던 높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는 너무나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김 작가는 성별에 대한 특정한 인상이 통념적인 관점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관점인지 판단하는 것도 헷갈려하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김 작가 본인이 직접 만든 그 캐릭터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지 고려하지 않은 채 요즘 인기가 많은 미소년 캐릭터로 일단 그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던 거랍니다. 연습장에 그리는 의미 없는 낙서란 바로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작품을 보는 독자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림은 예쁘네. 근데 무슨 내용인지, 주인공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다른 바나 봐야지?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구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조차도 없이 애매하게 표현을 해버렸다라는 건가요? 꼭 그렇게까지 또 자책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지금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첫 번째 사람이 네. 내가 보고 저 캐릭터가 어떤 의미로 내한테 다가올까 하면 그냥 약간 늙어 보이는 인상이다라는 거 외에는 내한테 다가오는 게 없거든요. 심지어 여잔지 남잔지 어떤 느낌인지가 없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또 아가씨는 누구예요? 본인이 노란 머리, 가운데 있는 노란 머리의 누나예요. 누나예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본인하고 비슷한데 본인의 이상적인 지금 얼굴 스타일을 본인 지금 안경 벗고 살 조금 빠져서 성형을 조금 하고 나면 저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 본인 아세요? 근데 그림이 보통 그리는 사람 약간 닮아간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 이미지 저도 모르게 분위기가 그렇게 나간 본인도 모르게 내가 그렸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어요. 저로서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이제 동생인 저 노란 머리 캐릭터라고 닮았으면서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이 김 작가가 자기 캐릭터를 그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김 작가에 대해서 김 작가의 이 고뇌, 이 창작을 하는 고충을 공감할까요? 아니면 야, 작가 쉽다.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 지금 이 상담 내용이. 저 김 작가 진짜 강철 멘탈이다. 어떻게 황 박사한테 저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나가서 상담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김 박사? 본인의
지금 마음은 다요. 다요? 오. 오, 김 작가 참 훌륭하네요. 상담을 통해 드러난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황 박사님과의 심리 상담이 김 작가 자신도 헷갈려하는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점차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고 또 자신이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김 작가가 이 심리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작은 건 아니겠죠? 자, 이 정도쯤 됐으면 오늘 그러면 김 작가는 내하고 상담을 하면서 네. 어떤 거를 느끼게 됐고 또 어떤 걸 알게 됐고 또 본인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 사연하고 이 내용에서 뭐를 새롭게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만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동떨어뜨려 놓고서는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네. 캐릭터를 만드는 것 자체에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또 있고 캐릭터 하나하나를 만들 때 사실상 저는 그 캐릭터가 갖는 이미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만화가인데. 것 같아요. 네. 놀라워요. 네. 네. 좀 더 이야기를 만들 때 캐릭터와 이야기를 연관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상담한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으니까 뭐 다음에 네. 또 나올 생각은 드세요? 네, 나와야죠. 오,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네, 오늘 네. 너무 본인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다음에 안 나올까봐 내가 사실 좀 걱정이 갑자기 들어가. 아니야, 이쯤 해야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야, 세상은. 네. 이 김 작가의 네. 작품이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네. 진짜 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한 몇 지금- 번 정도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박사님만 가능하다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면 좋긴 하죠. 제가 저 그래요? 혼자서만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하면서 이렇지 않을까 하면서 막 그냥 재미 반 여러 가지 고민 반 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게 잘 좀 기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김 작가는 자신이 그린 만화 캐릭터 하나가 만화를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특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캐릭터를 그렸어요. 무려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만화가임에도 불구하고요. 단지 혼자서 이렇다 저렇다 요즘 유행은 이거다 연습장에 낙서하듯이 웹툰을 연재했죠. 그런 김 작가에게 황 박사와의 상담은 작품 자체는 물론 자신이 작품을 대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마음까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김 작가하고 이렇게 본인이 그리는 네. 이 만화 웹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는 네. 전형적인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심리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네. 작업 활동에 대해서 나는 만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만화 그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변호사든 그 사람이 뭐 이 설계사든 뭐를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내가 내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가면 될 거다라고 하는데 물론 훌륭한 분을 내가 모방하고 쫓아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표현이 되고 또 나를 드러내는가를 무시하고 네. 멋지고 이상적인 그 모습을 쫓아가기만 하면 그거를 모방하기만 하면 내가 멋지게 짠 나타날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너를 찾고 너를 표현하는 것이 너가 진짜 너의 영역에서 성공하고 너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김 작가의 작품 활동과 김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심리 상담과
코칭이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자신이 성장 발전하게 되는가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느끼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뚜렷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는 온전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세상의 통념적인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니 삶의 방식도, 성공의 방식도 달라야 하는데 누군가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 방식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저 예쁜 미소년 만화를 그리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든 김 작가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김 작가는 황 박사님과의 심리상담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형태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 작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 작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김 작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김 작가가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기만의 성공 비법을 찾는 것. 바로 이런 심리 상담을 통한 코칭으로 가능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김 작가가 이렇게 자충우돌하고 이 앞뒤로 얻어맞으면서 본인이 자기가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을 다시금 살펴보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얼마든지 본인이 더 멋진 이 그림을 본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림은 잘 그리거든요. 그래놓고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와 내가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캐릭터를 두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내가 본인이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이 애를 키워가지고 이 애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또 그 세상에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은 애 낳기 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특정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바라는 이 세상에서 이 캐릭터는 진짜 이 세상의 많은 모순됨과 어려운 거를 나름대로 해결해야 하는 영웅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면 본인은 마치 그리스 신화의 영웅적인 인물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웹툰 속에서 재현하는 그런 또 놀라운 창조자 신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웹툰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죠. 네. 그걸 본인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 맞죠? 맞아요. 네. 본인의 마음을 내가 더 잘 읽어준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웹툰 작가라는 건 정말 멋진 직업이네요. 캐릭터를 통해 어떤 특정한 인물뿐만 아니라 상상하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작가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세상에 대한 의문을 작품 속 인물들의 입을 통해 표현하고 특정한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김 작가가 진정한 웹툰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즉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탐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하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나와가지고 이 본인이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뚜렷이 구분된 성격의 캐릭터들이 그 성격 차로 인해 벌어지는 웃기는 일이나 사건들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뚜렷한 게 성격을 구분도 캐릭터를 안 했으면서 자 성격이 구분됐다고 하자 자 너 빨리 웃기는 일이나 사건을 만들어 이러면서 본인이 꾸역꾸역 스토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삽질인지. 그렇죠. 저는 그거가 구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겉면적인 면으로만 구분을 지어놓고 이걸 구분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가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이야기를 그럼 다음에 또 나와서 우리 하나하나 더 해나가면 되는 거죠. 네. 오늘 또 내한테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구박을 받아서 밤새 또 이불킥 하면서 울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 작가 오늘 상담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김 작가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아니 지금까지 김 작가가 고민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당황스러운 마음은 고이 접어두시길 바라면서 던전헌터 그 녀석들 웹툰으로 읽는 김 작가의 마음,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